세상 어디에도 없는 고품격 예술방송 살롱 드시사 자, 문을 열었고요. 자, 오늘 영화평론가이신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 단독으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영일 평론가와 네. 강유정의 콜라보기도 하죠. 와, 네. 신났다. 일단 뭐 재미있고 또 네. 유익한 정보도 있어야 되겠죠. 네네네. 자, 오늘 김한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석입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과 함께 영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실 텐데 첫 번째 이슈를 오디오로 들려드리죠. 그는 말일세 조선 최고의 환상쟁이였어. 아, 자네로구만.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네. 이때는 오징어 게임의 456번이 왕으로 나옵니다. 그러게요. 네. 연기 대단했는데 영화 관상의 일부 대사입니다. 김내경이 해서 맞아요. 송강호 씨가 연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주제는요. 미신, 주술, 그리고 점. 야, 이게 있죠. 현대사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까지 등장을 해서 자,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 왕이 될 상이냐. TV 토론회 때도 미신주술 뭐 어떤 역술인을 아느냐 질문과 답이 이어졌는데 이런 논란 보시면서 이게 또 문화평론가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장면을 목격을 못하고 네. 누가 전원으로 뭐 야권 후보의 손에 뭐 왕자가 새겨져 있었더라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이게 뭐 후보 장난이나 토론회에서 합성 짤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밈이 요즘에 워낙에 유행이니까 네네. 아, 그런 밈이 나왔나 했더니 이게 사실이라서 첫 번째 놀랐고요. 놀랐고. 그리고 1회가 아니라 3회 연속이었다는 점을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네. 한 번은 되게 사람들에게 실수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그렇죠. 세 번 정도면 의도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저는 이게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개연적인 상상의 진짜입니다. 흐름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대답이 굉장히 좀 석연치 않아서 이 석연치 않음은 그 궁금증이 매우 선정적이었던 데 비해서 네. 대답은 그 선정적인 부분을 다 피해 나가서 하려다 보니까 미진한 거죠.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해소되지 대답으로 않았다.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문현답이 아니라 네. 오히려 답이 더 우답이 돼버린 의욕을 더 경우들을 키웠다, 이런 얘기가. 의욕뿐만 아니라 네. 품위 훼손하는 이런 답들이 나왔잖아요. 가령 네. 손가락만 씻는다라던가 이런 아, 것들은 이 네. 점의 어떤 역술 이런 것과 관련이 없이 개인의 품위에 대해서 연상할 수 있는 부분에 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 또 이게 또 다 자책골이었던 셈이죠. 자책골이었다.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요. 네. 제가 방금 선정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미신이나 주술, 점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믿진 않아도 네.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엄청난 대상인 호기심을 거는 가지고 있죠. 분명합니다. 우리 왜 일간지 같은데 뒤에 보면은 오늘의 운세 나오죠. 있으면 보잖아요. 안 믿어도 보죠. 그죠. 그거 66년 말띠는 찾아서 오늘 어떤가. 찾아서 보진 않더라도 네. 뭐 인터넷 메시지에 오늘의 운세 정도 전달이 되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을 누르라는 말처럼 들려서 네. 좀 무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현실의 이야기를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까 오디오로 들으셨지만 영화 관상 2013년에 저도 이거 너무 재밌게 봐서 그렇죠. 야, 우리나라 네. 영화 중에 이렇게 몰입감 맞습니다. 있고 네. 흥미진진한 영화가 있었던가 한번 관상 오늘 소개해 주시죠. 자, 이 영화의 뭐 내용과 의미 어떻게 좀 이게 소개해 딱 주시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로 시작해요. 어느 관상가가 나더러 죽고 나서 목이 잘릴 거라고 하더니 이거 다 거짓말이었나 보다. 나 목 잘 붙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제 한명회였던 거죠. 아, 네네. 나중에 역사 인물. 부관 참시가 되는. 그러니까 정말로 죽고 묻힌 나서 후에 다시 목이 잘리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선 시대에는 그런 상징적인 네, 형벌도 네. 많았으니까요. 점이 결국은 맞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이때 당시에 뭐 궁합, 관상 이렇게 좀 우리의 전통적인 역술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 1탄이 바로 관상이었던 거고요. 너무 잘 나왔죠, 영화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송강호 씨가 관상을 매우 잘 보는 관상가였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좀 내려가 살고 있는 겁니다. 궁벽한데 살면서 네. 왜냐하면 자기가 관상을 계속 볼 때 오히려 아들한테 이롭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농담처럼 관상가도 자기 관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그래서 어려웠던 우리가 겁니다. 늘 도사들을 보면 네. 한 용하다는데 본인은 왜 저렇게 사실까 뭐 이런 생각 많이 네,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치과하고 지내다가 그 관상으로 돈을 버는 기생.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생들에게 너는 코에다 점만 찍으면 인기가 폭발할 거다. 말하자면 재밌는 대목이었어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중에게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인기가 많을 것인가를 그렇게 조언하는 정도 역할이 네, 아니었을까 네. 싶은데 그러다가 보니 워낙 소문이 나서 드디어 이제는 연예계 혹은 이런 어떤 정관계 보통 지금으로 사람들이 치면. 아니라 정관계 사람들이 네. 오기 시작해서 그렇죠. 어찌하면 내가 조금 더 출세할까를 묻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돈과 돈이 오가는 거래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네. 진중하게 우리의 역사를 혹은 왕권을 지켜야 하는데 관상을 봐주시오라는 이야. 김종서의 네. 요구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저 돈이나 벌던 관상가에서 갑자기 세조도 만나고 한명회도 만나고 김종서도 만나게 되는 누가 영모를 꾸밀까 이런 것도 그렇죠. 그 감시해야 안으로 되고.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영화가 바로 관상입니다. 야, 관상 그 얘기가 벌써 한 8년 전 영화인데 너무 이 좋은 영화라는 게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김종서 장군이 이제 백인식 씨가 네. 그 호랑이의 관상으로 등장을 호랑이의 해서 관상이다. 세조는 이제 이정재 씨가 네, 이리의 관상이다. 예, 네. 그때 이정재 씨 연기가 폭발했던 때였던 것 맞습니다. 네.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다음 작품은 또 어떤 걸 우리가 지금 이 대선 전국에 네. 한번 이 교훈 삼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작품으로는 이제 킹메이커라는 외국 작품입니다. 네, 킹메이커. 네, 이 외국 작품인데 우리나라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고. 네, 이 관상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었냐면 네. 수양의 이마에 점을 새겨 넣으면은 영모의 상을 바꿀 수 있다. 기억나요. 라고 해서 거기에 문신을 새기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네.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손바닥에 뭘 쓴다거나 혹은 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뭐를 새겨 넣는거나 하면 네. 운명이 바뀔 거라는 이게 기대감. 손바닥 왕자하고 좀 비슷한 맥락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새겨 넣으면은 운세가 바뀐다.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말하자면은 자기 체면이죠. 자기 네, 체면 그렇죠. 같은 자기 것들인데 암시, 체면. 이 관상이 특히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깊게 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면들이 지금도 연출된다면 킹메이커는 이런 왕자를 새기거나 혹은 이렇게 얼굴에 뭐 점을 새기거나 하는 어떤 행위의 문제라기보다 원래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 The Ides of March라고 3월 15일 이 아이디스가 가장 높은 숫자래요. 그러니까 3월 15일이 오히려 달로 치면 가장 꽉 차고 달의 가장 높은 곳이다. 네, 산으로 네. 치면 하산 지점이다라고 해서 이런 정점을 제목이 얘기한다. 붙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근데 원제는 킹메이커가 아니고 아니에요. 국내에서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왜 바뀌었느냐? 네. 딱 하나입니다. 네. 대선에 관련된 영화이기 때문인 거죠. 미국 대선. 네, 미국 네. 대선에 관련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이게 원래 섹스피어의 희곡의 시저를 원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줄리어스 시저. 네, 네. 시저를 하더라도 다들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죠. 뭔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영화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뭘 하지? 사실 우리나라 왕권 국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영국이나 일본처럼 상징적으로 왕이 남아있는 주제도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게 그 절대 권력을 당분간이라도 5년이라도 네. 갖게 되는 대통령을 만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목이 완전 생뚱맞게 킹메이커로 바뀐 저 사례입니다. 궁금한 게 그래서 그런 영화라고 하면 한국식으로 이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그럼 예를 들면 대권, 대선 뭐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자꾸 이걸 킹메이커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농담처럼 이제 네. 제가 글을 쓴 것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왕놀이를 좋아하거든요. 왕게임. 왕게임. 네. 그 왕게임이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게임에서 왕이 되면 아무런 걸 다 해도 되고 전횡을 해요. 이 왕은 이제 왕이 아닌 사람은 지시를 다 따라야 되는 시켜도 거죠. 됩니다.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이 희화화되는 과정을 주변 사람들은 또 보는 게 사실 왕게임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 왕이라는 이미지에서 사람들을 성군의 이미지라던가 네. 내지는 되게 베푸는 그런 왕의 이미지라기보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마치 절대반지를 가진 권력자 이미지를 킹을 떠오르는데 우리 한국 역사가 가슴 아프게도 군부독재 시절도 오래 겪었고 네. 권위주의 시절도 오래 겪어서 일종의 대통령을 정치 서비스를 해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있는 게 아닐까. 무슨 국민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죠. 네. 그게 아무리 우리가 민주화가 많이 되었지만 직관적으로 킹이다. 왕이다라고 하면은 고생한 왕이라기보다 야 너 네가 왕이야 이러면은 네가 절대 권력자야 이런 말처럼 네. 여겨지는 것처럼 그 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 이렇게 영화 제목으로도 바뀌게 되고 우리 지난주 네. 얘기했던 더 킹에서도 네. 세상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절대자가 되겠다는 말과 동치가 되다 보니 외국어는요 생각보다 신이 되겠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아, 왕이 되겠다보다 신이 되겠다. 나는 신이 될 거야. 인간의 나는 한계를 넘어서겠다. 그렇죠. 오히려 모든 걸 전지전능하다면 신이란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네. 우리는 이 왕이란 표현에 참 무척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외국은 네가 신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네가 왕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게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이게 권력을 너무 이제 이 국민들 위에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좀 봉건적 이미지가 빨리 네. 깨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녹취컷이 나왔어요. 얘기 한번 듣고 올까요?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수사기관에서 복원했는데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 검찰이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우선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저는 이걸 공개함으로써 누군가 뭐 망신을 줄 수는 있고 누구한테 뭐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정보라는 거는 공개됐을 때 가장 힘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저도 어떤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대중들이 뭐 보고 인정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도 다양한 선택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 그 전후 맥락은 맞습니까? 그러면은 보도된 내용들이? 충분히 나왔던 대화 같습니다. 네, 오늘 최경영의 최강시사 조성은 씨 인터뷰 일부를 들려드렸는데요. 자, 그동안 조성은 씨가 이제 초기에 인터뷰를 많이 하다가 인터뷰를 자제했고 최근에 이 통화 녹취가 복원돼서 공개된 이후 지금 또다시 이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발사주 의혹 이게 한번 부침이 있었어요. 대장동 의혹에 확 추석 명절에는 가려졌다가 다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서 김웅 의원 입장은 뭐냐? 오늘 일부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좀 속 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거듭 다른 어떤 프레임이나 물타기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조금 따라가죠. 이슈를 네. 따라가보다 보니 그런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게다가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돈이라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 비해서 이거는 뭐 검찰이 혹시나 권력을 사유화할 의혹이 있고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당을 통해서 고발이 사주된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이다라는 건 직관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네. 내 생에 뭐 내 돈을 뺏긴 것 같거나 내 권리를 뺏긴 느낌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 그래서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좀 생각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 큰 이슈가 있긴 하지만 한 개인이 검사가 이제 기관장 개인의 혹은 개인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좀 사유화해서 네. 이걸 검찰 밖으로 보내서 다시 검찰 안에 돌아오게 한 것이냐 지금까지는 네.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그 일종의 명령 보고 체계 안에서 해야만 했기 때문에 하는 거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밝혀지는 게 가장 네, 네, 중요한 네. 문제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국민의힘이 검찰 쪽에서 온 고발장을 별 다르지 않게 고발장으로 낸 거는 거의 확인이 된 네, 상태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민감한 문제들 가운데서 그럼 검찰이 그래도 되는가라는 네, 것에 대해 섣불리 그렇죠.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로 밝혀진다고. 저는 오늘 그런 기사도 봤어요. 그런다고 할지언정 직접적으로 형사적으로 물을 건 별로 없다라는 식의 기사까지 벌써 나오고 범죄 있더라고요. 아니다. 어쩌면. 맞습니다. 네. 뭐 윤리적인 비판은 받을지언정.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언정 제가 뭐 법원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네네. 고발장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뭐 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그것이 입증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제 법조인들도 있는데 자 지금 이 사건 참 묘한 사건인데
혹시 뭐 이 영화로 비유하자면 네. 어떤 영화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잘라가기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번에는 녹취에 집중을 했습니다. 녹취. 네, 네. 왜냐하면 뭐 고발사주 의혹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일단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뭐가 입증이 맞습니다. 되는데 오늘은 녹취가 녹취인데요. 중요하죠. 녹취로 인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환대받은 영화가 첫 번째 영화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작품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국가안보국에서 감청과 도청을 합법적으로 승인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네. 해버리자. 그런데 어떤 국회의원이 이를 반대하니까 거슬렸던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한다. 발언권을 제거하는데 이게 우연히 조류 사진 작가가 새 찍는 카메라에 걸려들어요. 그 국회의원을 해치는 장면이 그렇죠. 네. 전혀 예상치 증거가 못했던 우연히 남았군요. 증거가 우연히 남았고 결국 이 녹화 테이프를 두고 NSA와 평범한 한 변호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데 그 마지막 결론도 너무 재밌는 게 이 둘이 오가는 내용을 그냥 스피커를 통해 세상에 내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취록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언론에 그냥 중계가 돼버리는. 온 세상에 네. 거짓 없이 목소리를 변조할 틈도 없이 생중계 돼버리면서 도감청에 의해서 도감청의 오히려 비위가 드러나는. 네. 그런 영화라서 골라봤습니다. 야,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야, 0042님 청취자분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와, 옛날 영화다. 몇 년도 영화예요? 이게 90년대 초 영화로 저도 기억하는데 90년대 정확하게. 초. 네네. 그럼 뭐 20여 년 된 네, 영화. 윌 스미스가 주인공이었고 가장 그때 네. 핫한 배우였을 때니까. 윌 스미스하고 진 해커먼이 나왔어요. 네, 98년 개봉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참 좋아했는데 기억에서 사라졌던 맞습니다. 것을 네. 지금 강 교수님이 복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98년 개봉작이라고 네. 이제 확인이 됐는데 영화 속 현실과 2021년, 23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다음에 영화가 있다면 또 어떤 거 추천해 주시죠? 이 영화는 거의 정치 뭐 이런 영화에 바이블이 된 듯한데 내부자들입니다. 우리나라 내부자들. 맞습니다. 네. 이건 뭐 모든 분들, 청취자분들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도 녹취록 문제가 나오네요. 사실은 네. 제가 오늘 꼭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진실이 우연하게 포착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포착되기 되게 어렵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에서 그 안상구 잘 아시는 이병헌 씨가 네. 녹취록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맞아요. 그래서 배우 배성우 네. 씨를 통해서 이경영 씨 옆에 붙여서 그 알땡시계를 네. 줘서 녹취를 하나 땁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죠. 네. 두 번째는 부적절한 파티에 참여하는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몰카를 촬영하는데 이 역시 샴페인이 쏟아지는 바람에 영상 복구가 안 됩니다. 실패하게 되는. 네,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그 비자금 자료를 공개적으로 인터뷰하고 기자회견하면서 밝혀지게 그 USB를 되는데 딱 들던 장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녹취록이라는 게 우리가 되게 의도적으로 도감청을 통해서 녹취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세상을 바꾼 이런 녹취들은 네. 우연히 아까 잠깐 새 촬영하듯이 걸리고 이번에도 우연히 오히려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긴 쉬워도 참 만들어내긴 쉽지 않구나를 보여주는 게 또 영화들이기도 합니다. 야, 이 영화의 권선징악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영화처럼만 돼도 끝에 어쨌든 정의는 그럼요. 구현되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내부자들 명대사로 유명한데요. 내부자들의 대사가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자,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할까 뭐 이 얘기 이제 지명과 술 이름이 바뀐 대사도 있었고요. 되게 이제 화나는 대사도 있었죠. 어차피 민중은 개 돼지입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다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영화가 검, 언, 정, 경, 그러니까 검찰 권력. 네. 여기에 이제 저 조승우 씨가 검사죠. 맞습니다. 굉장히 아웃사이더 검사. 네. 언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민일보. 이제 백윤식 씨가. 미래일보. 미래일보. 네, 미래자동차. 자, 그리고 이제 정치와 경제. 네. 재벌도 등장해요. 네네, 미래자동차. 카르텔인데 카르텔이 적나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거 이병헌 씨가 수상할 때 이 영화 만들 땐 너무 내용이 극단적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는데 국정농단이 일어나면서 현실이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해서 네. 영화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 기억이 나요. 네. 여기서 백윤식 씨가 미래자동차 회장님을 만나서 기사에 난 그 보도를 보면서 그
회장님이 뭐라 하냐면 이 빨갱이를 때 못 살겠다 이런 네네네네. 대사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백윤식 씨가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잊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듯해요. 이 개돼지라는 게 그냥 무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억을 잘 안 한다.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 이슈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걸 좀 보여줘야지 이런 네. 대사들도 나중에는 절대로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네. 대중이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데요 라는 대사로 바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 전해드리면서는요. 국회의원이 선택적 기억상실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기억 안 납니다는 오히려 정치인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영화의 대사와 다른 아이러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18님 청취자분들 문자인데요. 영화와 시사의 콜라보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좋아해 주셨고요. 5723님은 강 교수님 팬인 것 같습니다. 강유정 교수님 문학과 영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5723이 강 교수님 사인 한번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자, 살롱드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말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